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환율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 심리 위축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내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을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사호는 위기의 한국 증시와 경제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패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경경 DGB 금융지주 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탄핵 정국 여러 분야에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 금융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환율 지금 이미 많은 변동성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두 분께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듣고 다른 것들 한번 살펴보죠. 먼저 오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12월 26일에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긴 거는 1997년 IMF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였습니다. 약 15년 만에 1,460원을 또 돌파하게 된 건데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과 비교를 해보면 한 20거래일 만에 환율이 60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원화만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고 달러와 강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주요국 통화가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그 2024년 4분기부터는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등락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기는 했지만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달러 강세 현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홍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러한 이제 우려들을 반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오 위원님께서 그 환율에 관련된 부분들은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고요. 주식 시장도 사실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 3일 날 이제 계엄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이제 12월 3일 그러니까 계엄 직전일이죠. 12월 3일 날 이제 오후에 2,500포인트 정도를 이제 주식 시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살펴보면 12월 4일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해서 3거래일 연속 동안 7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이게 정석수 부족으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2월 9일 날 67.58포인트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2,500에서 시작됐던 그러니까 탄핵 직전 2,500에서 머무르던 코스피 지수는 이제 12월 9일 날 2,36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게 되죠.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 반전을 합니다. 현재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2,450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 탄핵 직전이랑 비교를 하면 한 50에서 60포인트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변동성은 커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면 오히려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사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주가가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계속해서 불안감들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금융시장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가장 큰 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 의원님,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탄핵 국면의 진행 상황도 역시 여전히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은 이런 형국인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 셀코리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코스피 시장만을 놓고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12월 26일까지 12거래일을 순매도하고 순매수한 날은 4거래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비상계엄만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는 게 4분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60거래일 중에 한 15거래일밖에 매수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연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밸류업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그동안 국내 증시 발목을 좀 잡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좀 해소되려나 했는데 달러와 강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까지 터져버리니까 외국인들이 아예 선택지에서 국내 주식들을 좀 배제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황 의원님. 원래 우리 이 주식이 원래 이 하락 추세가 있을 만한 혹은 셀코리아라는 한국 주식을 별로 매력적으로 안 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원래 있었는데 기름을 부은 걸까요? 아니면 차라리 반등 조짐 회복되고 있었는데 그 회복되는 것을 이번 탄핵 계엄 사태가 이렇게 꺾어버린 건가요? 일단 회복 국면이 보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사면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팔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보이느냐 또는 매도세를 보이느냐는 사실 주가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 투자자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한 매도세를 보여왔거든요. 한 달 평균으로 잡으면 평균 1.5조에서 2조 원 정도를 매월 매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탄핵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다만 이제 탄핵 이전까지는 그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되면서 트럼프가 이러이러한 정책 방향을 펼 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그리고 이런 영향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계속 이제 주가가 떨어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향성들이 다시 숫자로 제시가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락세를 마무리하면서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비슷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년 1월 달 또는 2월 달 혹은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그런 반응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자금을 이제 다시 가지고 와서 순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냐. 이전까지만 해도 한 1월 중순 정도면 순매도세가 마무리되면서 어느 정도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1월 달도 아마 어렵지 않을까. 3월 달까지는 이러한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 대통령 탄핵 시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이 추후 상승 가능성이 좀 훨씬 더 그것과 비교하자면 별로 전망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비슷한 사례라고 분류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그때와 이제 비교를 조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게 2016년 12월 3일입니다. 날짜가 우연히 좀 겹치기는 하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것은 12월 9일 날 의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던 것은 이듬해 2017년 3월 10일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코스피 주가가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지 살펴보면 2016년 12월 2일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 직전이죠. 1970포인트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가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12월 9일에는 2024포인트까지 약 54포인트 상승을 하게 됩니다. 2.5%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거죠. 사실 현재의 흐름과 비교를 하면 사실 상당히 대조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주가가 이제 2.5%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탄핵 인용이 결정되는 시기까지 주가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었던 2017년 3월 10일 주가는 소폭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가는 2178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탄핵 인용까지 약 2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는 거니까 10% 정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탄핵 인용이 결정되는 기간까지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한 10% 정도니까 꽤 많이 상승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된 흐름들을 보여왔던 네. 거죠. 비슷한 탄핵이라는 양상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정치,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서 그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 의원님 보시기에 현장에서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와 보면은 지금 상황이 뭐 거시경제 여건부터 해서 모든 상황이 좀 다른 게 그 당시는 거시경제 여건이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반도체 시장이 좀 호황에 접어든다고 하면서 이제 기업 실적도 좀 개선이 되는 분위기였고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탄핵이 이제 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한 90여일 정도 소요가 됐으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이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내란 사태, 겸 사태가 밸류업을 기대했던 우리 증시에 찬물을 부었다는 이야기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 밸류업을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주도 정책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본시장 정책이었다고 볼 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시장 정책은 특히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본시장 정책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여기에 개입될 여지가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건 여러 가지 개선 필요성들을 적절하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실 이 밸류업에 대한 추진 동력이 사실상 굉장히 약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상승 동력을 제공을 했던 것이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빼버리면 올해 주식시장이 1년 내도록 굉장히 약세를 아마 보였을 거예요. 상반기에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였던 게 우리가 이제 이 밸류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주식시장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오 의원님께서도 이 밸류업 정책의 동력이 많이 상실됐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였기 때문에 좀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주식은 뭐 역시 삼성전자겠지만 그 상위권에 랭크한 것들을 보면은 밸류업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금융주들이거든요. 그 사실상 동력이 많이 약화될 수는 있지만 기업들이 좀 자체적으로 이제 뭐 주주 환원을 강화하겠다라는 정책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뭐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